안녕하세요. 남궁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장 스레드의 첫 번째 강의인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뭐예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자원과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메모리하고 CPU 또는 다른 이제 컴퓨터 디바이스들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레드는 뭐냐면 프로세스 내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게 스레드예요. 작업을 수행하는 거.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최소한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프로세스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게 스레드니까 스레드가 없으면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스레드를 일꾼에 비유하고 싶어요. 일꾼. 작업을 수행하니까. 프로세스는 공장, 그 작업 환경, 일꾼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고요. 프로세스는 스레드는 그 안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게 일꾼이에요. 프로세스가 공장이고 스레드가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일꾼이 한 명이죠. 한 명. 이거를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라 해요. 프로세스에 일꾼이 한 명이에요. 일꾼이 한 명. 프로세스가 공장이고 스레드가 일꾼이라 했잖아요. 스레드가 한 명인 거를 싱글 스레드라 해요. 싱글. 하나란 뜻이죠. 그리고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는 뭐냐면 일꾼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여러 명인 게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예요. 일꾼이 여러 명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해온 프로그램은 전부 다 뭐였어요?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였어요. 네. 일꾼이 하나였어요.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는 프로세스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들을 작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멀티 스레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요. 한 프로세스 내에서 일꾼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나눠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요.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다 멀티 스레드로 작성되어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의 세부 정보가 나와요. 세부 정보라는 탭을 누르시면 현재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PID는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프로세스마다 구별할 수 있게 아이디를 시스템에서 부여한 거고요. 여기 상태는 현재 이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지 아니면 여기 일시 중단됐는지 뭐 이런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열 선택이라고 나와요. 열 선택. 이거 누르면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선택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여기 중간쯤 내려보면 여기 스레드라고 있어요. 스레드. 요거 클릭하고 확인하면 각 프로세스에 스레드 개수가 나와요. 요걸 클릭하시면 정렬이 되거든요. 한 번 누르면 내림차순, 또 한 번 누르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스레드 개수가 이건 173개나 되죠. 이거는 130개 뭐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 막 스레드가 열 몇 개씩 되고 그러죠. 여기 수십 개의 스레드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싱글 스레드는 요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멀티 스레드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멀티 스레드로 작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여러분도 앞으로 좀 더 쓸만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멀티 스레드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보다 하나의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이 듭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왼쪽은 프로세스가 두 개죠. 한 개, 두 개. 그리고 프로세스당 스레드가 한 개고요. 그러니까 스레드 한 개짜리 프로세스가 두 개라는 거죠.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가 몇 개요? 이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가 한 개 있는 거고, 대신에 스레드가 두 개죠. 결국 실제로 작업을 수행한 스레드는 둘 다 두 개예요. 스레드가 두 개씩이에요. 근데 이제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가 두 개인 경우에는 공장이 두 개잖아요. 공장이 두 개. 어떤 작업을 돌릴 때 공장을 새로 짓고 일꾼을 쓰는 것보다 단순히 공장은 짓지 않고 그냥 일꾼만 고용해서 하는 쪽이 더 적은 비용이 드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옛날에 이제 웹서버에서 웹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제 CGI 방식이 있었어요. CGI 방식. 하고 이제 자바 서블릿이 있었는데, CGI가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런 방식. 어떤 사용자가 이 서버, 이게 웹서버예요. 웹서버. 요청을 할 때마다 웹사이트를 접근할 때마다 이 프로세스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청할 때마다. CGI는 이제 멀티스레드를 지원 안 했기 때문에 그 요청이 올 때마다 이 프로세스가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공정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같은 거죠.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레드를 지원하니까 새로 요청을 해도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스레드 하나만 추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자바 쪽이 효율적인 거죠. CGI보다. 한 대의 웹서버, 같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CGI였다가 이제 자바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1999년 이때쯤이었어요. 90년대 말. 자바가 처음 이제 96년에 나오고 갑자기 반짝 인기를 끌다가 이제 인기가 시들어갈 때쯤 웹 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엄청 몰리게 됐는데 이 CGI 방식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으로는 그 많은 사용자를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를 더 많이 사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근데 컴퓨터가 워낙 비싸서 그때는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서버급으로 살려면. 그래서 안 되겠다. CGI 쪽은 안 되겠고 이제 멀티스레드를 지원하는 자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바 개발자들이 갑자기 인기가 높아지고 그때 돈을 얼마를 줘도 이제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바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죠. 뭐 어떤 데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때문에 자바가 떴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90년대 말에 이 웹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CGI로 작성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자바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바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멀티스레드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멀티스레드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장점을 살펴보면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CGI하고 서블릿 비교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한 응답성이 향상됩니다. 여러분 채팅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여기다 막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말평들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파일을 보냈어요. 파일 전송을 했어.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를 밖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파일 전송을 하면 이 파일 전송을 마칠 때까지는 채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편하겠잖아요. 채팅 프로그램이. 파일 전송이 좀 늦게 끝나더라도 파일 전송이 되면서 채팅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잖아요. 멀티스레드로 작성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응답성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작업을 각 스레드별로 나눠서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코드가 간결해집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모로 좋아요. 단점은 뭐냐면 이 모든 단점은 이제 공유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같은 공장 내에서 여러 가지 자원이 있을 거예요. 망치도 있고, 뭐, 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여러 스레드가 이거를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기화고요. 동기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망치를 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톱을 들고 있는데 이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이 각각 톱과 망치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톱이 필요한 거고 이 사람은 거꾸로 망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서로 갖고서 네가 톱을 주면 내가 망치를 줄게. 그리고 B란 사람은 네가 망치를 주면 내가 톱을 줄게. 이러고 둘이서 대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작업이 진행이 안 되겠죠. 이런 걸 데드락,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주의해서 짜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기아라는 문제가 있어요. 기아가 기아 타이거즈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스레드가 여럿이 있다 보니까 어떤 스레드는 자기가 실행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스레드가 골고루 각기 자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특정 스레드는 작업할 기회를 계속 갖지 못하고 작업이 진행이 안 되게 돼요. 그런 걸 기아라고 해요. 기아. 그래서 각 스레드가 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짜면 좋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거예요. 사실 멀티 스레드로 프로그램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짜는 것 자체는. 근데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짜는 게 그게 어려운 거지. 단순히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드 짜는 거 쉬워요. 프로그램 코드 짜는 거 쉬워요. 뭐가 어려워? 잘 짜는 게 어려운 거죠. 잘 짜고 잘 동작하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코드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면 코드 짜는 거에만 너무 가치를 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코드를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동작하고 에러가 없는 코드를 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코드를 물량으로 많이 짜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코드를 많이 짜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좋은 코드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